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5위 기업 지금 네이버, 아마존을 꿈꾸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그려봤는데요. 요 옆에 보면은 작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그 네이버 멤버십입니다. 이미 쓰시는 분은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마존의 멤버십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판 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랑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가 됐던 그런 멤버십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 페이 결제 시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고 웹툰, 음원 재생, 동영상, 각종 콘텐츠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전세계 가입자 1억 5천만 명을 확보한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아마 지금 2억 명 정도 아마 확보한 걸로 아는데요. 작년 6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국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국내 사용자들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시한 지 한 7개월이 이제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그래도 멤버십이 꽤 성공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컨텐츠와 커머스 부분에서 가장 돋보이게 좀 성장을 한다. 최근에 웹툰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시장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웹툰 관련, 그죠? DNC 미디어는 대표적인 카카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근데 네이버가 웹툰으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위트홈도 사실 네이버 웹툰에서 시작한 IP 지적재산권으로 넷플릭스에 이제 제작이 된 드라마입니다. 자, 네이버가 하는 일은 뭐가 있나요? 다 아시겠지만 요 네이버 창, 그죠? 제일 많이 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검색 플랫폼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뿐만이 아니라 뉴스, 로컬 예약 등 기본적인 베이직 사업을 갖고 있는 포털 사업을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 산업,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트래픽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사업은 상당히 매출이나 이익 전망이 되게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지는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부분인데요.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이런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이번에 백신이 접종이 되더라도 언택트 습관이 결국 이어질 것이고요. 언택트 경제가 확장된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면 네이버의 이 이커머스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제가 일례로 지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네이버 여기서 직접 들어가서 이커머스로 사면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더 싸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는데 뭔가 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그쵸? 거기에서 네이버를 이용한 그런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파이낸셜입니다. 핀테크, 그죠? 이거 되게 큽니다. 네이버 페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결국엔 지금 대출 쪽도 들어갔죠. 미래에셋이랑 제휴해서 대출 쪽도 들어갔고요. 상당히 이 시장도 금융 쪽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나, 그죠? 카카오뱅크 이런 쪽과 같이 맞물리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 쪽이라고 핀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술과, 그죠?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가 핀테크잖아요. 그리고 가장 요새 핫한 게 컨텐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웹툰 관련인데요. 결국에는 요 소식들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히트랑 지분 교환, 지분 맞교환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V라이브 플랫폼, 네이버 TV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언택트 시대에 더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 성장성, 이렇게 보면 성장성 없는 그런 사업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노우, 네이버 랩스, 그리고 나인 야후 관계사 지분, 나인 야후 Z홀딩스라고 이제 출범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법 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끌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웹툰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넷플릭스에서 네이버 웹툰 원작의 스위트 홈을 드라마 했죠. 지금 이게 넷플릭스의 정말 핫한 그런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죠. 글로벌 흥행 기록에 이어서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또 왓패드를 1월 20일 날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왓패드. 왓패드의 다양한 웹소설 IP들, 즉 지적 재산권들이 결국에 네이버의 웹툰 또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는 콜라보레이션과 시너지 창출, 이런 기대감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키싱부스라고 넷플릭스 보신 분 중에 젊은층 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왓패드에서 웹소설이 결국 드라마 미드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왓패드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MAU로 그 1.6억 명, 네이버 웹툰이 지금 7,200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하고요. 가입자 수가. 왓패드는 9천만 명이니까 합이 1.6억 명. 융합 컨텐츠 플랫폼을 단숨에 도약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제페토, 이게 뭐 연예인 캐릭터들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뭐죠? VR, 그죠? AR,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걸로 지금 캐릭터, 자기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그 가상세계, 그죠?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제페토 누적 가입자가 지금 전 세계에 벌써 2억 명입니다. 2억 명. 요 웹툰보다 더 많죠. 그리고 21년에 빅히트, YG 엔터 기업의 제휴 비즈니스, 그죠? 그리고 노블록스 모르실 텐데요. 이거 지금 상장도 나스닥에 RBLX라고 상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되게 꼬마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이에요. 자기만의 약간 뭐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게임 등 수익 모델 확대로 새로운 성장 국면 기대하고 있다. 지금 하나씩 소개드린 건 네이버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지금 시작해서 얼마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네이버 웹툰, 특히 미국에서 웹툰 매출액이 되게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OTT 있잖아요. 넷플릭스랑, 그리고 스포티파이라고 음악, 이런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기업 주가를, 그동안 몇 년 동안 보면은 거의 막 수십 배 이상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 시장에 대한 그런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주가도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웹툰 시장은 이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이 IP라는 또 소설, 웹소설이라는 지적재산권, 그죠? 왓패드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또 열려있고, 그거를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종으로 만들게 돼서, 그리고 그게 또 드라마로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아니면 스위트홈처럼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익이 사방팔방 퍼지면서 정말 좋은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회사의 성장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정적인 거래액을 기반으로 BEP가 넘었어요. 손익분기점이 넘었고요. 북미 지역도 대규모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래액은 빠르게 증가했고, 손익분기점은 마케팅 비용 때문에 넘지 못했지만, 이 왓패드 인수함으로써 인해서 상당히 21년부터 글로벌 웹툰 사업으로 이익에, 네이버의 사업 부분에서 이익에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 보시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가 클라우드 서비스 대표적인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5번째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요. 전 세계가 아니고요. 네이버를 뭐 전 세계에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각 산업 전반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데이터 규모와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성장하는 사업 부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 이거 핵심 사항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양 클라우드가 MVP나 NHN, KT 이 3사로 크게 압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고성장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이건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얘기입니다. 이커머스가 코로나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쵸? 매우 기대 이상으로 지속될 거로 전망 보고요. 이 언택트라는 문화 있잖아요. 언택트 쇼핑. 매장을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 네이버에 입점된 스마트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샵도 다 이 스마트 스토어로 인해서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되게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맹점이 입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단순히 어떤 그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이상의 그런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지급이 증가하면 커머스의 외형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는 여기 사면서 그러니까 페이백 약간의 캐시 쿠폰을 적립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커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었는데 그게 20년 상반기까지 약간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파이 즉 매출에 대한 세일즈가 점점 불어나서 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 뭐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겠지만 그죠? 여기는 중국 알리페이 모회사 엔터파이낸셜 지금 마인 때문에 이거 상장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카카오페이가 엔터파이낸셜이 투자했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가 투자하면서 주요 투자자를 투자하면서 되게 협력을 강화시키고 대출 서비스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요 서비스가 뭐죠? 통합 자산재 조상 관리, 네이버 통장, 주식, 보험, 금융상품 출시, 그죠? 이거 미래에셋을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하려면 쇼핑 후불 결제도 되고 오프라인 식당 예약, 테이블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미용실을 이걸로 예약해서 해봤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적립금도 많고 일본에서는 한전 없이 간편 결제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인 통해서 그죠? 일본의 나인이라는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승인율도 높고요. 사업자 가운데 상당히 많이 신청했고 결국에 과거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 가운데 52%가 대출 승인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매출, 고객, 반품률 등을 분석해서 AI, 인공지능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신용도로 좀 어려웠던 대출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결국 상당히 좀 상생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니치 마켓을 뚫고 들어가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런 대출 서비스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지금 보면 분기당 거의 거래액이 9조 원 돌파해요. 9조 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인가가 지금 났는데 사업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올해 한 봄부터 광고 중개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 확장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인 얘기 추가로 하면은 나인과 야후재팬 경영 통합 추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Z홀딩스거든요. Z홀딩스. 이 Z홀딩스에 그죠? 홀딩스가 출범하게 되면 강력한 시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인과 결국 Z홀딩스의 경영 통합 기반의 시너지가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의 이 네이버 페이가 나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광고랑 컨텐츠, 금융, 전자상거래, 뭐 통신까지 아우르는 1억 명 이상의 거대 IT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본 최대 인터넷 기업 야후재팬 있지 않습니까? 야후재팬과 결국 상생을 하게 될 텐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아시겠지만 홍콩의 중국의 대단한 IT 기업이죠. 여기에 맞서는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 Z홀딩스라는 그런 네이버의 큰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볼까요? 56조 4,200억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가가 그죠?
34만 3,500원에 마감했고, 이게 10년치 차트를 가져왔는데 중간중간 합병과 분할 이슈도 있었고 액분도 있었고 하면서, 역시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코로나 이전으로 하면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18만원이 36만원 정도 좀 안 됐으니까. 코로나 때 한 13만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3배 좀 못하게 올랐습니다. 매출 성장 볼까요? 17년, 18년, 19년, 20년 이거 아직 예상인데, 보시면은 5조 5천억인가요? 그죠? 5조 5천억. 매출이 6조 5천억. 19년에 비해 줄었네요. 그죠? 영업이익은 근데 훨씬 늘었습니다. 이익률이 두 자릿수 20%대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회복이 됐고요. 순이익률은 여전히 좀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온 거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유보율 보면은 자본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고요. 그죠? 캐시플로우가 현금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부채가 있을 회사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그래서 지금 21년과 22년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웹툰, 그죠? 이커머스, 컨텐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리고 제트홀딩스로 출범하는 나인가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건데, 매출이 보면은 6조로 늘어나고요. 1조 이상. 역시 퀀텀 점프 또 6, 7조. 거의 20%씩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매출이.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도 그죠?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1조 7천억. 거의 얘도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익률은 개선되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가능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게 결국 뭐죠? 포털 서비스의 기본적인 서비스와 함께 지금 이커머스, 그죠? 스마트 스토어가 대표적인 게 될 거고요. 거기에 네이버 페이, 이게 매출로 인식되는 핀테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2019년에 27%의 성장해서 그것만 또 핀테크만 34%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게 네이버의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을 상당히 늘렸고,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도 늘렸고, 커머스도 늘렸고, 그죠? 광고 시장도 같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툰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내면은 이런 종합 플랫폼 기업인데 그게 결국 한국판 아마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전사업부, 옛날에 이런 포털과 그냥 커머스 정도의 그냥 이런 기업이 이제는 요 컨텐츠, 웹툰 포함한 그런 플랫폼 기업에서 정말 큰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핀테크, 아까 보셨지만 미래에셋대우와 같이 협력해서 대출까지 나아가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네이버 페이, 그리고 일본의 제트홀딩스를 통한 통합 IT 공용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넘보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웹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무궁무진한 파워풀한 저는 매출과 이익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웹툰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이 IP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생돼서 뭐 드라마든 애니메이션이든, 그저 소설을 다시 웹툰으로 또 하든, 그 아까 인수한 미국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률이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네이버가 그냥 다시 한번 보면 서치의 개념이죠. 서치의 개념이 지금 커머스로 갔고요. 커머스로 간 단계에서 결제, 네이버 페이 요새 많이 이용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핀테크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컨텐츠, 이게 무기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뭐 나인도 있고 재팬, 그죠? 재팬, 야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단계로 움직이면서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Z홀딩스의 야후재팬 쇼핑이 이미 분기당 거의 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YOY 성장이 30% 이상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내의 그런 이커머스 성장과 규모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나인투항한 간편결제 네이버 페이도 초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카카오가 사실 초반에 단점이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죠? 국내 이용자만 한해서 이게 클 것이냐,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카카오는 국내 사용자는 지금 4,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그쵸?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계속 다지려고 하는데, 네이버는 진작 라인을 통해서 일본을 진출을 했었고, 동남아에서 그런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용자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간편결제가 초고속 성장을 보이는데, 아까 보였지만 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또 한전도 안 하고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건 정말로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3월에 결국엔 통합이 완료가 되는데요. 야후재팬의 요 종합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은 국내 카카오톡처럼 그 나인의 모바일 네트워크 효과를 결국 겸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야후 재팬 사업 시너지가 발생하면 지분법이 이게 큰 실적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결국 국내를 넘어서, 그죠? 일본과 동남아, 일단은 주변국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미국의 웹소설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웹툰이 또 미국 쪽으로 그죠? 그런 콘텐츠 사업이 상당히 나갈 수 있는, 즉 글로벌 기업 플랫폼으로 상당히 글로벌 즉 IP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포털 서비스의 옛날의 네이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기업이죠, 뭐 그죠? 그리고 Z홀딩스의 순이익이 지분법으로 이게 약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조 원 가까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조 원. 그죠? 연간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뭐 30배가 넘니 40배가 넘니 비싸다고 하는 게 결국 리레이팅 될 거고,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오늘 영상은 사실 시가총액 제가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장 구강모회장의 M&A 뭐 이런 거를 통해서 3개 안내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카카오와 그 네이버, 카카오는 예전에 사실 한번 올렸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리즈 3개나 올렸었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가 정말 글로벌 빅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소개해 봤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